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레이아웃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젯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텍스트 뷰인데요. 이 텍스트 뷰는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뷰가 바로 이 텍스트 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사용자에게 어떠한 결과, 문자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뷰입니다.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는 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버튼도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라고 그래서 문자를 입력받는 애도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뷰 자체에서 문자를 표시하는 모든 뷰들은 다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주요 속성으로는 텍스트 속성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통해 보여줄 문자를 설정을 하고요.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미리 제공되는 테마를 설정을 합니다. 이 테마 안에는 글자의 크기라든가 굵기라든가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따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는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얘는 텍스트 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텍스트 뷰라고 해주시고요. 넥스트, 넥스트, 또 넥스트,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그레이드 스크립트에서 빌드.그레이드 더블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바꾸겠습니다. rc01이 아니라 알파 1 해주시고 싱크 나우 눌러주시고요. 자, 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java 가도, 액티비티 한다 메인.xml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부분을, 태그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얘는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텍스트 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텍스트 눌러주시면 여기에 텍스트 뷰가 있고요. 커먼에도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이제 요것도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드래그해서 배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커먼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뷰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다 나눠서 또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 뷰는 커먼에도 있고 텍스트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텍스트 뷰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실행하셔서 보시면은요.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어피어런스, 미리 제공되는 테마를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자주 사용 속성만 딱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 어피어런스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미리 이 글자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굵기라든가 아니면 뭐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은 이러한 테마 설정해 놓은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액컴팻 라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해 주시면 이게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액컴팻이 있고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그냥 내려보시면 디바이스 디폴트, 홀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보시면은 이 액컴팻이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 액컴팻이 있는 거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로이드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바로 OS의 단편화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단말기도 만들고 OS도 다 만들기 때문에 너무 구형 단말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단말기가 최신의 OS를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신 OS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즉 최신 단말기에도 해당 OS가 바로 적용되지가 않죠. 바로 단말기 제조회사가 해당 OS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단말기 OS, 최신 OS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OS 안에 최신 버전, 즉 새로 나온 OS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위 버전 OS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적어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도 다 똑같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선택한 방식이요.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OS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이미지라든가 클래스들이 다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선택한 방식은요.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추가된 인터페이스들, UI 요소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어플 내부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이 설치가 될 때 만약에 그거를 지원하는 OS라고 한다면 OS에 있는 걸 가져다 사용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 OS의 버전이라고 한다면 어플 내부에 포함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에 관계없이 항상 최신의 UI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용량이 좀 다소 커지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OS의 단편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구글이 선택한 방식은 이 방법밖에 없고요. 점점 안드로이드는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항상 최신 버전의 OS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점 지원되는 단말기의 수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적용 시기도 점점점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앱컴팻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설정, 테마 이런 거긴 하지만 하위 버전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앱컴팻 라지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펼쳐주시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22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잠깐 보시면 폰트 패밀리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모노스페이스로 맞춰주시면 여기가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 모노스페이스는 글자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일치한 모양이 바로 모노스페이스가 됩니다. 쉐리프는 뭐 이렇게, 산 쉐리프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요거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 파란색이 없어지는데요. 더 커지진 않네요. 다시 디자인 앤 블루프린트 하고 이걸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걸 눌러주면 확대가 됩니다. 여기를 잘 봐주세요. 자, 산세리프 컨덴스드 이렇게, 그다음에 쉐리프, 그다음에 모노스페이스, 그다음에 쉐리프 모노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모어 폰트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폰트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해 주시면은 이 폰트를 이 구글 폰트인데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폰트 관련된 정보들이 여러분들 어플 내부로 포함돼서 들어가 버립니다. 뭐 이렇게 이거 해볼까요?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 폰트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어플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폰트를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입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폰트가 아니라 그냥 산스, 그다음에 뭐 모노스페이스 뭐 이런 것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고요. 얘는 폰트 사이즈입니다. 36 맞추면 이렇게 커지죠. 라인 스페이스 엑스트라는 줄 간격,
줄간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한 줄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데 여러 줄이면은 줄간격을 좀 표시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상입니다. 요 점점점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뭐 아무거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색상 좀 맞춰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설정이 되죠. 네, 여러분들 이 컬러 프라이머리 이 부분은 요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아무거나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맞춰 주신 다음에요. 이 색상 값을 복사해 주세요. 이 색상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캔슬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샵 이렇게 해주시면은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색상 값,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도요 직접 작성하지 않고 리소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여기 텍스트 컬러는 글자 색상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는 굵게 해주고요. 볼드, 이탈릭은 기울어지게. 요거는 클릭하시면 항상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배치해 보시면 버튼의 문자리 다 대문자죠? 근데 원래 텍스트가 보시면은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눌러져 있죠. 그렇죠? 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 대문자로 나갈 것인가 대소문자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이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펼쳐주신 다음에 폰트 글자 색상도 바꾸고 글자 사이즈도 바꾸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속성인데요. 이 텍스트 속성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를 넣어주시면 앱이 딱 실행할 때 그 텍스트 할 때 표시될 문자를 세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성에서 설정하는 것들은 이 화면이 나올 때 그때의 모습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변화되는 부분은 전부 다 코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자열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제가 아까 컬러 프라이머리라는 거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색상이 저렇게 나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 표시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텍스트 변화를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에컴펫 라지로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가져와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자바 코드에서 특정 뷰의 주소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이 XML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게 되면 텍스트 탭 눌러볼게요. 만들어주시면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텍스트 뷰 이렇게 있죠. 자, 요거 클래스입니다. 요거 이 태그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이러한 속성 값들을 즉 세팅을 하게 되고요. 얘는 텍스트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이러한 값들을 세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의 주소값을 가져오시려면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죠. 참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태그의 이름을 하고 동일한 클래스로 동일한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정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객체의 주소값을 가져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화면이 만들어질 때 이 XML상에 배치되어져 있는 UI 요소들,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위젯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객체로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의 주소값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 액티브.java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이 두 번째 텍스트 뷰의 주소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두 번째 텍스트 뷰의 아이디가 텍스트 뷰 2번입니다. 이 아이디는 항상 여러분들 걸로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걸로. 그래서 텍스트 뷰 2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 아이디를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아이디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아이디가 저하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이 텍스트 뷰, 두 번째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이 아이디를요, 텍스트 2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2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브점 잡아가 주시고요. 자, 뷰의 주소 값을 담을 참조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아까 태그가 텍스트 뷰였죠? 그래서 텍스트 뷰 해주시고요. 텍스트 1 이렇게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포터라는 말풍선 뜨면 Alt 엔터 누르셔서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작업하실 때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 완성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르셔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까지 되니까 항상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뷰의 주소값을 받아올 텐데요. 이 객체가 만들어져야지 주소값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XML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시점이 바로 이 setContent 메소드를 호출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뷰의 주소값을 얻어올 때는 항상 이 setContentView 메소드를 호출한 이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1은요. 자, 이 타입이 뷰 객체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 변환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보시면 얘 id가 텍스트 뷰 2번이죠. id 속성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r.id.text2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id 속성이 텍스트인 뷰의 주소 값을 얻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케이. 이제 얘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setTex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문자를 설정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getText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세팅되어 있는 문자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뷰는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메소드, 즉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는 문자를 세팅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열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text 1.setText 새로운 문자열. 자, 하셔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reate 메소드에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플 실행하자마자 이 코드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행하자마자 문자열에 세팅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보여줄 수 있는 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에서 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뷰 객체의 주소값을 얻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